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오늘에서야 겨우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적이 있기를 두 손 모아 빌었지만 김동식 119 구조대장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다 실종된 지 48시간 만에 입구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불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고 또 가장 늦게 빠져나오는 사람. 동료들은 김 대장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런 대장을 잃은 애통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은 여전히 남은 불을 끄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임지수 기자. 구조대를 투입하고 얼마 만에 김동식 대장을 발견한 겁니까? 네, 오늘 현장에 투입된 구출팀은 모두 15명입니다. 오전 10시 32분쯤 건물에 들어간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김 대장을 찾아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50m밖에 안 되는 지점이었는데요. 김 대장을 건물 바깥으로 완전히 데리고 나온 시각은 오후 12시 10분쯤입니다. 김 대장이 실종된 지 이틀 만입니다. 이틀 전인 17일 오전 11시 20분쯤 김 대장은 구조대원 4명과 함께 불을 끄기 위해 지하 2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서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구조대원들을 모두 앞세우고 본인이 뒤따라 나가는 과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워낙 불길이 크게 번지면서 열기와 또 연기 때문에 수색이 멈춰야 했습니다. 철제 구조물 중앙부가 휘어져 내리면서 붕괴 위험도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건데요. 오늘 오전 안전진단이 새롭게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실종 추정지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새롭게 수색이 시작된 겁니다. 건물 안에 더 이상의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직원들 전수 조사 결과 추가 실종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완전히 또 불이 잡힌 건 아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건물 전체에서 치솟았던 큰 불길은 잡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낙 내부에 잔불이 많이 남아 있어서 매캐한 연기가 하루 종일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부에는 잘 타는 물건들인 종이 박스나 비닐이 잔뜩 남아 있는데요. 건물이 워낙 넓다 보니 이 물줄기가 닿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을 완전히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소방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화재 원인도 궁금한데요. 불이 시작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CTV 영상 함께 보시죠. 건물 내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1분도 되지 않아 불꽃이 치솟습니다. 이틀 전 새벽 5시 20분쯤 지하 2층 상황인데요. 경찰은 지하 2층에 있는 선반 진열대 위쪽에 있는 콘센트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경보기는 제대로 울렸는지 또는 이 방화벽이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제때 설치돼서 또 작동이 됐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소방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화재 현장을 나가보면 이 업체들이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할 것에 대비해서 꺼두거나 또 수동으로 해두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사고 당시에도 그랬는지 이것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식 구조대장은 몸을 사리지 않는 소방관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들어갈 땐 동료가 다치지 않게 위험한 요소는 미리 다 제거해 놓는 그런 선배였습니다. 모두가 간절히 기적을 바랬지만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계속해서 어환희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물류센터 안으로 들것이 들어갑니다. 곧이어 구급차 한 대가 빠져나옵니다. 동료 소방대원들은 경례로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동식 구조대장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 4명과 불이 난 현장에 들어갔다 실종된 지 48시간 만입니다. 탈출 도중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워낙 화염이 물건들이 막 뒤섞이고 떨어져 내는 상태라. 당시 김 대장을 선두로 한 구조팀이 지하 2층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돼 창고에 쌓인 적재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불길이 세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장과 동료들은 진입할 때와 반대 순서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열 끝에 있던 김 대장이 나오지 못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수색팀은 물류센터 지하 2층 입구에서 직선거리로 50m 떨어진 곳에서 김 대장의 유해를 찾았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구조대원 15명이 3개조로 투입된 지 17분 만에 김 대장을 발견했습니다. 강한 불길이 지나간 내부라 주변 정리에 시간이 걸려 유해 수습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김 대장은 27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했습니다. 소방행정유공상 등 여러 상을 받으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는 선배로 기억합니다. 몸을 안 살리고 항상 위험한 현상이든 그런 데도 먼저 올라가셨고요. 지붕이나 그런 데도 항상 올라가서 먼저 위험 요소를 파악해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모두 기적을 바랐지만 다들 기적을 바라고 다시 돌아오셔서 가족과 동료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김동식 구조대장의 장례식장이 조금 전 마련됐다고 합니다. 빈소에 정혜성 기자가 도착해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조문이 막 시작됐다고요? 네,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가 마련된 하남 마루공원 빈소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정식 조문이 시작된다고 소방청이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부터 이곳에 많은 소방 동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 김동식 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그러니까 26년간 고 김 대장과 함께한 소방 공무원의 말입니다. 엄격한 선배였다. 위험한 현장에서 후배들부터 챙기는 선배였다. 이렇게 고 김동식 대장을 기억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막교대한 직원의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화염이 거센 상황이었다. 그런데 대장이 망설이지 않고 내부 수색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또 책임감이 강하다고도 했고 특히 고생했다. 이렇게 마지막 말 한마디가 계속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예, 앞으로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경찰은 내일 부검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발인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김동식 대장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죠. 그제 다른 소방관도 병원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분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연기를 많이 들이마셔 서울 한양대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의식이 돌아왔고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